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꿈꾸며 계획을 세웠을 때는 매우 행복했지만 준비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결혼식 때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겼고,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남편의 가족을 만남으로써 부족한 가족들도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이없었던 제 남편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를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가요? 가족 이야기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저희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 공감하실 겁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2년간의 연애 후 결혼을 약속했어요. 연애 기간이 그리 짧지 않았고, 남자친구네 집에 가서 놀았던 적도 있었고, 반대로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도 있었어요. 물론 두 집 모두 부모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집에 놀러 갈 때에는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남자친구가 저희 집을 방문할 때도 우리 엄마와 인사를 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님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는 것을 좋아하셨고, 집안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 간단한 쇼핑을 하거나 외식을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연애 기간 동안 그 어떤 것으로 마음고생하거나 힘든 점이 없었어요. 저와 제 남자친구는 대기업 사내 커플로, 제가 먼저 입사해서 과장이 되어 있고 남자친구는 늦게 입사해서 아직 사원입니다. 예비 시댁은 어머님이 식당을 운영하시고 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집에서 건강히 계시는데, 식당이 유명하지 않아 간간히 생활비 정도만 보신대요. 아버님은 병원비와 예전에 식당이 망해 돈을 많이 쓰셨다고 해요. 집은 많이 허름한 작은 빌라 반자리에 계시지만 시댁에서 기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기업에 다니며 돈도 잘 버는 직장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단지 우리 둘이 좋다고 말할 때도 별 무리 없이 결혼을 진행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제 우상이었어요. 결혼 시작 전부터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알리기 위해 먼저 예비 시부모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제가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한정식당으로 미리 예약해놓고 예비 시부모님께 오시라고 전했어요. 엄마, 아빠, 오늘 이곳에서 일부러 예약해놓고 모셨어요. 여기 엄청 맛있고 비싼 곳이니까 많이 드세요. 무슨 일이야? 이런 고급진 식당에서 밥을 산다고 하고, 아이, 혹시 승진했어? 과장이었지? 그럼 이제 잠깐 바뀌는 건가? 아이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승진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 둘은 나이도 많이 들었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어요.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려 합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연애가 인연으로 이어진 것 같고, 이제 나이도 결혼할 때가 되었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결혼할 계획입니다. 시부모님과 서로 잘 지내온 것도 있고, 자주 만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말이 따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어머님께서 당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연애할 때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 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야. 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결혼의 존재로 만나고 있음을 아시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반대하니? 아니, 다른 건 그냥 넘어가도 이혼한 집안은 상종하지 않는다. 너희 부모님 이혼하셨다면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나는 일을 싫어해. 그래서 내 아들과는 결코 결혼시키지 않을 거야. 아비 없이 자란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서 자랐지만 싫어하지 않아.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겠어. 시어머니는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나를 면전에 거칠게 말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그런 말 처음 듣는 거예요.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배우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결혼을 허락받는 자리라서 최대한 예에 바르게 대화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그 말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한 부모 가정 출신이 모두 왜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어느 부분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신 건가요? 우리 사귈 때는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결혼한다고 해서 갑자기 한 부모 가정 출신이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때는 연애만 계속할 줄로 알았는데 너희가 결혼할 줄은 정말 몰랐어. 예비 신랑과 4개월 동안은 어머님과 잘 지냈는데 결혼한다고 했으니까요. 갑자기 시어머님이 돌변하는 것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럼 아버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신 건가요? 아버님도 저 한 가정의 부모이신 만큼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겠죠? 사실 나는 그런 점에 대해 다른 생각은 없는데 법을 하는 것은 뜻을 함께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나도 내 시아버님 의견이 같은 생각으로 받아들여야겠어요. 예비 시아버님은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회피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시지만 부부로서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참 이상한 대답이죠. 전 너무 황당해했어요.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우리 엄마를 욕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같아요. 어머님, 한 부모 가정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저희가 결혼할 줄 몰랐다는 말,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그런 뉘앙스도 많이 풍겼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혀를 세게 찾으며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봐봐, 버릇도 없잖아. 이러한 것이 뭐 배웠다고 하는 거야? 너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내 마음 다 할 거야. 세상 어떤 부모가 내 금쪽 같은 자식을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내어 결혼시키고 싶어 하겠어? 내 말이 지금 노여워도 세월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다. 이제부터 각자 갈 길 가자, 알았지? 아니요, 어머님. 저 이대로는 그냥 못 가요네.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돈 내기와 바람을 일삼으셔서 저희 집은 엄청 힘들었어요. 엄마까지 손 찍어 마는 모습을 본 적도 있고 술에 취해 저한테 손을 올렸는데 그것을 본 엄마가 더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며 이혼하셨어요. 만약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다면 어머님은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연팔이를 그만해라. 아무리 내가 그러더라도 내 생각은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 어디 혼자서 자라며 친아버지가 있다고 하니까 결혼은 더욱 꺼려지는구나. 이혼 후 아버지가 몇 번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시달렸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이사를 옮겼어요. 한동안 오지 않아서 지금쯤 우리를 찾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그런 불운한 가정사를 가진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 여자는 평범하게 온실 안에서 화초처럼 자라나야지 남편에게 좋은 것이죠. 평범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런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은 어딘가 상처가 있고 어둡다고. 아우, 난 정말 잘생긴 사람인데요. 말씀을 듣니까 더 자신감이 생기네요. 여기서 먹을 것도 없네요. 아야야. 그냥 가볼게요. 이런 사연을 가진 엄마가 이혼을 한 게 뭐 필요 이상인 일인가요? 그때 이혼을 안 했다면 정말로 계속 어렵게 살아갔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혼자 저를 키웠지만 엄마가 흘리는 눈물을 많이 보니까 엄마의 가르침을 잘 받고 올바르게 자라려고 노력했어요.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데 어디서 그런 말씀을 얻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우리 엄마께 미안하고 슬프고 그러네요. 내 맘에 답을 찾으셔야 할 거예요. 내 생각만 하고 있어도 되는 거겠지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으니 너희들끼리 먹고 오던가 해봐라. 시어머님께서 화를 내시고 아버님과 함께 식사하러 나가셨어. 제가 불운한 역사가 있었지만 엄마랑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살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로 들어갔죠. 그래서 일도 잘 되고 좋게 살았다가 예비 신랑을 만난 거예요. 저랑 엄마는 잘 못하고 산 적이 없는데 여태 잘 지내다가요.
결혼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을 욕하셨던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저의 서운함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예비 신랑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실망스러워한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자기야,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러시지? 정말 우리 엄마지만 너무 싫다라고 했고 마음이 상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한 부모인 것도 잘못이 아니고 한 부모인 가정은 다 못 배운 사람들이야 라며 이야기했죠. 정말 너무한다. 이럴 거였으면 연애할 때부터 싫다고 하시던가.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시면 어떡해 라고 억울해하며 말했어요. 갑자기 이러시니까 나 너무 당황스러워. 나 예뻐하시고 좋아하셨잖아. 자기 속상한 마음 다 이해해 줄게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자기야, 어머니께 왜 그러세요? 한번 여쭤봐 주세요. 제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서 엄마가 이혼한다고 생각한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할 말은 있지만 말해선 안 되는 거 있어요. 아무튼 오늘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얘기해 볼 거예요. 자기야. 제가 사과할 거예요. 자기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일단 돌아가서 말을 해야겠어요. 너무 상처받은 것 같아요. 그때의 마음은 변한 게 아니라 결혼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부모, 결혼 상대는 예비 신랑이니 결혼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미련스럽게 생각하는 줄 모르겠지만요. 그때는 사랑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너 아주 독종이구나. 남자를 아주 잘 휘두르네.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그 착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러니? 내가 시켰니? 내가 어제 알아듣게 얘기한 거 같은데? 어머님, 저 그 사람한테 시킨 거 없어요? 시연 씨도 어머님이 너무 하셨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공감이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애를 어떻게 꼬셨길래 이래? 너, 내가 이 결혼 승낙해 줄 거 같니? 아니, 자식이기는 부모 크기 나야. 나이가 결혼할 나이가 아니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침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불쾌한 전화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제 기분이 안 좋아서 표정 관리가 안 되자 함께 사무실을 쓰는 예비 신랑도 제 눈치를 많이 살펴주었어요. 점심시간에 따로 만나자고 해서 둘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을 만나지 말자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허락 안 해준다면 우리 둘이서 살면 돼요. 우리 다 큰 사람이고 우리끼리 알아서 삶을 헤쳐나갈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부모님과 연락을 끊어야 하는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해보고 그 후에 생각해보자. 나는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자기랑만 있으면 돼요? 나는 그 무엇보다 자기 마음이 상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 엄마가 억지로 하는 것도 나한테 알려줘야겠어요?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엄마에게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야. 나는 방어막이 되어줄게. 내 의지는 이 정도니까 우리의 결혼에 대해 엄마는 생각하지 말고 진행하자. 알았지? 그래. 그래, 알았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결혼을 진행하자. 그럼 내일부터 결혼을 진행해 나가자. 예비 신랑의 의지는 분명해요. 부모님이 어떻게 반대하셔도 우리의 결혼은 진행해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 말을 듣니까 남자친구가 믿음직스럽고 의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시댁이 이상해도 남편 잘 만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퇴근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우리 엄마에게 다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 이혼도 뭔가 내가 그냥 이혼했다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이혼하라고 살아. 그런 걸 준비하는 사장님은 좀 심하시다. 이건 선을 넘는 발언이지. 너는 그나저나 그 결혼 꼭 해야겠니? 나도 다시 생각해봤어. 그런데 시원 씨가 부모님 허락 안 해주면 둘이 그냥 하자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신뢰가 가게 되었어, 엄마.
시연 씨만 있으면 돼. 그래, 엄마도 너희가 좋다면 됐어.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건 둘이 잘 사는 거야. 힘든 길이라도 엄마가 꼭 같이 있어줄게. 그날 밤 예비 신랑도 집에 가서 결혼에 대해 생각했을 겁니다.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해요. 예비 신랑은 부모님이 우리의 결혼을 반대해도 결혼을 감행한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감정 싸움이 일어났고 예비 시어머님께서는 남자친구에게 완전히 실망해서 좋지 않은 소리도 많이 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나서 다음날 예비 신랑이 엄마를 찾아가서 우리 엄마 직전까지 찾아가셔서 우리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해요. 우리 엄마는 부동산을 하셔서 우리 집과 예비 신랑의 집이 옆 동네로 가깝기 때문에 예전에 예비 시어머니와 지나가면서 저기가 우리 엄마의 사무실기라고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신 것 같았다고 해요. 예비 시어머님이 그걸로 기억하시고는 쫓아오셨다는 겁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우리 엄마를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갑자기 우리 결혼 이야기부터 꺼내셨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한국어 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원이의 엄마입니다. 애들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애들의 결혼에 대해 반대하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비 사돈께서 애들의 결혼 반대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 반대하지 않아요. 제 딸한테도 둘이 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애들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애들 결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들으셨나요? 저는 한 부모 자식입니다. 한 부모가 없다는 것은 한 분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녀들은 어딘가에서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을 다 보고 자랐고 아빠 없이 자랐습니다. 가족은 제각기 다른 상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정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을 괜히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집의 딸이 시집 오든 매인 어려움과 희생이 따를 수 있으나 가정 환경이나 결혼 여부는 결국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자녀가 이혼을 반대하거나 반대받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결혼을 유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로 결정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성격과 가정 환경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반대하시는지 아니요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례함을 허용하는 것도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화하고 오세요. 그러시겠지요. 우리 집처럼. 양반인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시연이가 아무리 탐이 나도 그렇지. 이런 반대하는 집안에 시집을 보내고 싶으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실 거면 나가시라고요. 저는 애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애들이 2년이면 우리가 상견례장에서 만나겠죠.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시죠. 예비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퇴근 후에 엄마가 저에게 예비 시어머니가 왔다 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무례한 행동을 한 어르신에 대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마음이 맞더라도 결혼이나 그 외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주는 스트레스가 크게 나타납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자면 저는 예비 신랑이 제 엄마의 삶을 뒤집어 놓아서 괴로워했지만 예비 신랑에 대한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을 때 제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예비 신랑이 놀랐고 그래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에 대해 모두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제 엄마를 신경 쓴 행동을 보고 화가 나서 남자친구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랑 전화를 끊고 집을 뒤집은 후 나서 전화가 왔는데 집을 뒤집고 지금 나왔어. 우리 부모님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야, 어머니께 내가 라고 매우 불쾌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대신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집을 나왔다고 세상에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어머님께서 편견이 많이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너무 서운하네요.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 거예요. 당분간 호텔에서 살 거려.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내일부터 신혼집을 알아보자고요. 먼저 살림부터 준비할까? 결혼은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요? 다른 사람들도 결혼하면서 이렇게 감정 싸움이 많이 일어날까요?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미안해요. 나도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와 저는 별개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엄마와 다른 사람으로 자기와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 다른 부부는 신경 쓰지 않겠어요. 말고 나아가자. 알겠지? 한결같은 예비 신랑의 태도에는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나 결혼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예비 신랑의 입장이 중요한 시기이긴 했어요. 그러게 저도 흔들리지 않고 결혼을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부리는 예비 시어머니와 싸운 예비 신랑은 호텔로 가서 며칠간 살았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보니까 얼굴도 많이 안 좋고 매우 피곤해 보였어요. 호텔에서 있으면 불편하고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해서 꼬질꼬질해 보였어요. 저희 집에 방도 남겠다. 어차피 결혼할 것 같아요. 요즘 여기 바쁘던데 금방 집을 구하게 돼서 잠시 우리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예비 신랑을 데려왔는데 장모님, 안녕하세요. 면목이 없어요. 참 볼 일이 없는 거려. 죄송합니다. 제 엄마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상처받을 말을 계속 듣게 해서 죄송해요. 이제 시연이 말고 김서방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김서방, 나 괜찮아. 네가 중간에서 참 힘들었었지? 길게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냥 짐 풀고 쉬어. 저쪽 끝방은 원래 창고였는데 청소해 놓았어요. 우리는 편하게 이곳에서 지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집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를 갈 때까지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예비 신랑의 결심은 완전히 확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자신의 부모님의 말에 모종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제가 듣지 못하게 할 테니까 저를 지키겠다고 했어요. 예비 신랑이 우리 집에 온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우리 집은 여자만 셋이었는데요. 엄마, 저, 그리고 제 여동생으로 여자 3명이 살았었는데 남자가 집에 와서 참 마음이 든든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예비 신랑이 많은 변화를 가져다 놓게 했습니다. 정문을 통해 이곳 세면대가 막혀서 내려갈 수 없는데요. 제가 한번 손 좀 봐도 될까요? 아이고, 이 정신없는 생활은 이제부터라도 그만둬야겠어요. 내가 사용법도 따져봤지만 머리카락이나 부어봤지만 잘 되지 않더라고. 어떻게 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풀어서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불러야 할까요? 무언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내가 해볼 테니까. 예비 신랑은 공구를 능숙하게 다루더니 어렵게 물막이 해결을 해줬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놀랍고 즐거웠어요. 싱크대 문이 모두 틀어져 있어서 많이 손볼 일이 많았습니다. 화장실 문도 내려가서 잘 안 닫혀서 그것도 고쳐뒀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사람을 부르나. 싱크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김서방이 기술자니까 맡겨두세요. 집에 있으니 든든해요. 저 걷어주셨는데 밥값은 내야죠. 뭐 필요한 일 있으시면 시키세요.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일 좋아해요. 집이 새 거가 된 것 같아요. 김서방, 오늘 맛있는 반찬 해줄게. 뭐 먹고 싶으세요? 확실히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온 후부터 화기해졌어요. 한 보름 정도 같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원래 같이 살았던 사이처럼 불편한 곳 없이 편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엄마도 예비 신랑의 편이 대하고 제 동생도 형부하며 따르는데 이렇게 가족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비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집을 나가 안 들어오니 얼마나 애가 탈까요?
처음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호텔에서 아들이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집에서 지낸다고 하니 눈이 뒤집혀 찾아온 거예요. 저희 집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정말 기겁했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랑 예비 신랑을 퇴근하면 바로 엄마 집에 오라고 불러드렸어요. 이혼한 천박한 여자 주제에 귀한 아들을 데려가려고 해서 내가 결혼 여부에 대해 파토내라고 지시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버럭 소리를 지르며 들어오셨고요. 화를 참지 못하고 엄마의 얼굴까지 날조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에요? 당신 미쳤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왜요? 죄 없는 장모님을 치는 것이야. 미쳤어. 이제 막창까지 가려고 하잖아. 내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 결혼도 하기 전부터 이런 일이 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봤는지 못 배우고 잘했는지를 이렇게 내뿜는 거야? 예비 시모가 석자검으로 우리 모두가 다 뒤집힐 때, 그때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왔어. 그런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는 그 사람을 보더니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셨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괜찮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 사람을 증거해요? 아마 이 사람은 누구세요? 세상에, 왜 오신 거예요? 화장실. 아니, 그쪽이 집에 어떤 일로 오신 거죠? 두려운 사이로요? 네, 맞습니다. 저는 재혼할 자입니다. 결혼한다면 상결론택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됐네요. 네, 아니요. 대표님이랑 제가 재혼하게 될 분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 엄마가 현재 만나고 계신 분이에요. 원래는 제 결혼시키고 나서 1년 뒤에 재혼을 약속하신 사이였는데 그래서 현재는 엄마랑은 따로 살고 있지만 저랑 제 동생은 그분을 잘 따랐고 진작부터 새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죠. 그리고 새아빠는 주말에 아주 가끔 우리 집에 오셨어요. 이미 서로의 집 비밀번호도 오픈한 상태라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저도 다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러신 분인 줄은 몰랐는데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우리 새아빠는 사실 지역에서 유명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그는 매우 유명해서 식당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대부분이 그의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 시어머니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당연히 새아빠를 알고 계세요. 새아빠는 사업을 크게 키워서 명성이 크고 재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성품이 고운 것으로도 유명해요. 그는 기부와 봉사활동을 많이 하며 마을 어르신들을 도와준 일이 알려지면 사람 좋은 바보 사업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어요. 나중에 우리 엄마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게 되셨다고 하네요. 이렇게요. 얘기를 예비 신랑에게도 못했어요. 새 아빠의 말처럼 상견례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제 딸이 되라 해인데 저희 아이를 이렇게 대하는 건 좀 불쾌합니다.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면 못 배운 자식인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아니, 그건 제가 대표님일 줄은 모르고 한 말이에요. 뭐 대표님이라면 결혼시켜야겠네요. 뭐라고요? 제가 아빠가 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결핍이 있을 거라고 반대하셨잖아요. 그건 그런데요. 대표님이라면 미국에서 결혼시켜야죠. 대표님이 아무나 만나고 다닐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게요. 어떤 말인가요? 누가 결혼을 시키거나 하겠습니까? 사장님께서 원하시더라도 저는 결코 수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제 딸에 대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사장님과는 결코 사돈이 될 생각이 없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가주세요. 새아빠가 거대하고 우르릉거리는 목소리로 사돈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새아빠는 평소에 화를 잘 내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 무서운 표정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그 표정을 보고 많은 생각을 들었는지 얼굴이 빨개져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한 차례의 소동이 있었지만 조용해지자 저녁이 되어 예비 신랑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르신, 저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아, 그래요. 제가 계속 여기 있으면 어머니가 계속 오실 것 같아서요. 집에서 해결하고 돌아올게요. 내가 수고 많아. 그래.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랑 대화 잘해보고 전화해. 예비 신랑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 둘이 잘 얘기했는지였다. 예비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다. 나 때문에 잘못된 편견으로 억지로 했던 게 아니라 상처 많이 받았을 텐데 미안해. 나는 너를 싫어해서 그게 아니라 이런 경험이 싫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정말 미안해. 아, 이제는 부모에 대한 편견이 없는 분이시군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사과를 하시니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전처럼 앞으로 함께해 나가자고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잠깐 바꿔드릴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께서 그토록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으셨나요? 지난 일들을 그냥 잊어야겠다며 그 사과를 받아주셨다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엄마와도 통화를 해서 용서해 주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에는 엄마의 사무실에 가셔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우리 엄마는 앞으로는 좋은 사이가 되기를 바라며 두 손을 꼭 잡아주셨다고요. 그렇게요. 큰 산을 넘고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큰 산을 넘은 것 같던 어머니보다 더 높은 산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님의 식당에 잠깐 들렀어요. 여러 명이 어머님의 식당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돈을 내놔,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어요. 돈을 빌려갔다면 갚아야지. 왜 돈을 갚지 않고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라고 말했어요. 식당에서 이러면 어떻게 돈을 갚을 거야? 여기선 이렇게 하지 말고 나가자. 나가서 얘기하자 라고 제안했어요. 아들 팔아서 그렇게 돈을 빌려갔다면 언제고 이자를 함부로 오리발 쳐서 날 속이지 말아야지 라고 덧붙였습니다. 호강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어디에 돈을 숨겨뒀어? 많은 돈 다 쓴 거 아닐 거라 생각하는 거질 않니? 남은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내놓으라니까 이 사람아. 그 돈 다 쓰셨지. 그 돈 있으면 난 여기서 이런 삶을 살겠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자. 나가자 하실 때 어머니는 진땀을 흘리며 빚쟁이들이 말리고 있었고 빚쟁이들은 식당을 뒤집어치며 소란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게에 들어가자 빚쟁이들이 우리에게 붙어 들어와서 예비 신랑이 멱살을 잡으셨어요. 아들아, 너 맞지? 내 돈 내놔. 엄마가 빌려간 내 돈 내놔. 빌린 돈을 왜 나한테 달라고 하시는 거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혹시 너한테 받으라고 하는 돈인가? 내 돈을 내놔. 내가 모은 피 같은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 여기에는 내 평생 동안 모은 돈들이 있었거든.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 빚쟁이들이 제 예비 남편을 계속해서 끌고 가며 난리를 피우더라고.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말리고 싸움으로 끌려간 적도 있었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어. 짧은 시간 후에 경찰이 도착하자 난리는 조용해졌고 우리 모두 경찰서로 끌려가게 됐어. 나도 따라서 들어갔어.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 이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빌려주기로 한 돈을 이야기하려 했던 거였어. 돈을 갚지 않아서 이런 일을 겪었다. 정말 그랬어요. 맞아요. 그 사람은 그 돈을 다 쓴다고 해요. 내 피만 나올 것 같은 내 돈은 어떻게 되죠? 아이고 아이고. 빌린 돈이 자그마치 몇 억이나 돼. 아이고. 그 돈을 다 어디에 사용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엄마야. 돈을 빌린 것만큼인데 그 돈으로 주식도 했다고 해요. 엄마, 미쳤어. 엄마가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하다니. 정말 다 날렸어.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구세와 재료비가 부족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빌렸거든. 뭐라고요? 좀 빌릴 때 무슨 말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대기업 천자회사에서 일한다고 신용을 보장한다고 했잖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아들에게 부탁하면 된다는 사람도 있다면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명예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듯이 빌렸고 그 돈을 필요하지 않았던 주식과 코인으로 운용하여 실패했습니다. 재미로만 시작했고 원금의 2배 정도만 벌면 되어서 중지할 생각이었어요. 정말이야, 주식 시장이 이 정도로 좋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그렇지만 억울하다는 게 무슨 억울하냐고. 억울하다는 의미를 알고 설명하는 거야? 억울한 것은 내가 믿고 돈을 빌려준 너에게 억울하지. 하지만 아들에게 이렇게 찾아와도 되겠냐고. 덤비고 긴 인사말을 제외하고 문장을 작성해 주십시오. 어머님은 우리 옆에서 무엇을 잊어버린지 모르겠는지 그녀는 머릿속에서 주저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 눈치를 살포시 봐주시곤 했죠. 남편은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고 몸 안에서 열이 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혹시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신 건 아닌가 싶어서요. 빚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쫓겨날까봐 그런 생각에 엄마가 한 행동 때문에 우릴 망신케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일어난 일에 대한 죗값은 엄마가 처해야 할 일인데 왜 다른 사람을 자비로 잡으신 건가요? 자, 자식들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있으니까 계속 마주치지 마시길 바래요. 여기는 경찰서니까 조용히 해달라고요. 결혼식의 빚 때문에 쫓겨날까 봐 예비 시댁 식구들이 예비 시어머니가 한 일들을 알게 되는 건 참 답답한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핑계 삼아 한부모 가정이라는 핑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결코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자신이 벌인 일이 예비 시댁 식구들, 특히 예비 신랑에게 들통이 날까봐 무서워서 결혼을 반대했던 겁니다. 예비 신랑은 경찰서에서 나와 집에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자신의 엄마가 했던 잘못을 폭로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빚을 수억 주면서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여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디자인들은 화가 나서 식당으로 찾아와 깽판을 치고 있을 때 말리러 가야 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엄마가 제 이름과 소속을 사용한 사실이었습니다. 회사까지 팔면서 나중에 돈 못 갚으면 제게 돈을 달라고 할 거 알고 있으셨어요. 저는 엄마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앞으로 제 이름을 팔아 또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고요. 자신이 했던 짓들이 결혼식 날 모두 알려질까 봐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다니 말이에요. 엄마 어디 계세요? 돈이 필요하면 성실하게 벌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을 이렇게 저버리고 앞으로는 엄마랑 연락 안 하고 살 겁니다. 빚도 그렇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 이유가 나의 행동이 드러나면 말에도 떨어져서 못 살 거예요. 아니, 나도 그냥 이 여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는 어디서 안전하고 편안한가? 내가 다시 연락할게. 예비 신랑은 어머니의 빚이 수억 원이나 되고 갚을 능력이 없어 가족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알려지지 않게 자신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어. 가족들은 다 알았어. 아버지와 여동생까지 충격을 받았고 예비 신랑은 집으로 나오라는 조건으로 일단 우리 집에 와서 살다가 집을 얻게 되었어. 그리고 예비 신랑은 어머니와 정말로 손절을 했어. 아버지도 어머니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혼을 했고 여동생은 집을 나가 별도로 생활한다고 해 어머니는 마치 쫓겨난 것 마냥 집을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자고 일하고 있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시아버지와 아이를 불러왔지만 남편의 어머니께는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혹시라도 빚꾼들이 찾아올까봐 조용히 작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얘기가 있는데 남편의 어머니가 저희 새아빠 회사에도 많은 빚을 낸 것으로 알려졌어요. 물품을 받았지만
준 돈이 없어서 빚이 쌓여 수급이 중단됐다고 해요. 아, 우리 식당 실장님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정을 베풀어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아마 식당도 곧 문을 닫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어떡하겠어요? 우리 엄마는 일에 대해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마음 아프거나 슬프지도 않아요. 자기가 한 집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 맞다. 자네가 잘하네.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자네가 자네 엄마 같지 않아서 참 좋아.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정의로워서 좋아. 아빠,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은 있어요. 제가 남자라는 걸 정말 잘 골랐죠. 전압이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누구 닮아서 그런 건데 엄마 닮아서 그런 거지? 그치, 여보. 안 그렇구만. 알고, 그건 정말 분명해. 엄마 닮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랑 결혼도 하는 거고, 그치? 남편은 본인 엄마 이야기를 듣고 많이 씁쓸해했지만 저희랑 같이 살면서 엄마에 대한 생각을 잊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밝아졌어요. 남편이 저희 가족과 잘 어울리는 걸 보니 마음이 한결 낫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만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게 소망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가족이 변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시원한 가을을 만끽하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